자, 사장님들,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좀 어떠세요?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죠? 원가는 오르죠? 사람은 안 구해지죠? 거기다 이제는 법까지 바뀐다고 합니다.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내가 진짜 이 장사판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? 또, 앞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? 요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동안 우린 해당 안 돼 하고 넘어갔던 것들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이게 그냥 위기일까요? 아니면 진짜로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걸까요?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변화가 진짜 시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, 시행이 된다면 장사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, 그리고 지금 당장 사장님이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현실적인 시선으로 과장 없이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장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아, 또 뭐 정치 이슈지 뭐. 설마 진짜 시행하겠어? 지금까지도 말만 많았잖아.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. 이건 법 개정 얘기가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. 이미 정부가 단계별 적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이에요. 2025년 하반기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, 모성 보호 조항 등 일부 조항부터 적용. 2026년 하반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,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. 2027년 상반기 유급 공휴일 연차 유급 휴가, 취업규칙 작성 신고 사실상 전면 적용. 2028년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, 주휴수당, 4대 보험 적용 확대. 이건 그냥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까지 정해져 있는 정책 계획이에요. 물론 정권 따라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걸 기대하고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?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데? 그래서 진짜 내 가게에 어떤 일이 생기는데? 사실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핵심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죠. 그래서 계약서 작성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주휴수당 같은 것도 꼭 챙겨줘야 돼?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고, 해고할 때도 마찬가지죠. 30일 전에 얘기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하면서 깊게 절차나 사유 같은 거 따지지 않고 통보로 마무리한 경우 꽤 많았을 거예요. 물론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괜찮았던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는 감독이나 처벌이 느슨했던 게 사실이고 정부도 비교적 관대한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것도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이 관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는 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, 무조건 서면화, 주 52시간 근무시간 초과 시 불법,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시 수당 1.5배 지급 의무화, 공휴일 유급 적용,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 불가능. 자,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쉽게 예를 들어 알바한테 시급 10,000원을 주고 일을 시켰다고 칠게요. 근데 하필 그날이 공휴일 밤 10시 이후였던 거예요.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? 기본 시급 100%에 공휴일 50%, 야간 50%, 연장 50%, 무려 250%가 적용되고 시급은 25,000원이 되는 겁니다. 그동안은 상상도 못했던 숫자죠. 한 명만 해도 이런데 직원이 2명, 3명이면요. 인건비가 연간 수백만 원, 많게는 1,000만 원도 뛸 수 있습니다. 그럼 사장님들 월급은요? 한숨 나오는 거죠.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. 그럼 이제 장사하지 말란 거야? 진짜 이럴 거면 그냥 혼자 해야지 뭐. 이거 당연한 반응입니다.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. 지금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어떤 가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? 무조건 1인 장사만이 답일까?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을까? 이걸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하는 건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뀐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갖춘 그런 가게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. 그럼 현실적인 생존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운영 시간 구조부터 재점검하세요. 24시간 영업, 야간 장사, 공휴일 영업.
이제는 무조건 이득이 아닙니다. 야간 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나간다면 그 시간은 그냥 적자 운영인 거예요.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야간은 무인 시스템으로 돌리거나 공휴일은 과감히 휴무를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 될 겁니다. 두 번째, 직원 쓰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. 기존처럼 그냥 사람 하나 더 쓰자 이런 발상 앞으로는 위험합니다. 메뉴를 줄이든 포장 전용으로 가든 어떻게든 사람을 덜 쓰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. 또 요즘은 무인 계산기, 서빙 로봇, 자동 주문 시스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. 이게 매달 비용이 들어가서 비싸 보이지만 인건비 절감 생각하면 오히려 싸게 먹힙니다. 세 번째, 근로계약, 임금 명세서, 근태 관리는 무조건 시스템화 하세요. 그냥 말로 했어요. 이거 이제 안 먹힙니다.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금 명세서는 월급을 줄 때마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, 출퇴근 기록은 지문기기든 어떤 방식으로든 남겨놔야 합니다. 요즘은 한 달에 몇천 원만 내면 이런 거 다 처리해주는 시스템들 많습니다. 한 번만 설정해두면 노동청 조사가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. 네 번째, 가족 경영 1인 매장도 하나의 대안입니다. 가족끼리 운영하면 인건비는 아낄 수 있죠. 물론 쉽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운영 방식이 생존 가능한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실제 각종 고정비가 늘어나면서 소규모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점포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. 이렇게 제도 변화까지 생긴다면 앞으로는 가족 경영 매장이나 1인 매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사장님들, 지금은 선택의 순간이에요.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. 앞으로 우리가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근본적인 판이 바뀌는 순간일 수 있어요. 인건비는 올라갑니다. 사람 구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. 예전처럼 감으로 운영하는 거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제는 법도 구조도 사람도 다 바뀌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.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? 지금부터 한 발 빠르게 시스템을 만들고 내 가게에 맞는 구조를 새로 짜고 운영 방식을 바꿔나간다면 이번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걸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요.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. 우리 가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장님, 본인뿐이거든요. 이 변화는 분명히 큰 파도예요. 준비 없이 맞으면 휘청일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고 대비한다면 그 파도를 타고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